안녕하십니까. 알쓰리모의 5분 음악사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유명한 곡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수업이 시작하거나 마칠 때 이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할 때도 이 음악이 흘러나왔던 것 같거든요. 베토벤의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피아노 학원을 좀 다녔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좀 접했던 사람들에게 묻죠. 너 엘리제를 위하여 칠 줄 아니? 라는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제를 위하여 원 제목은 피아노 솔로를 위한 바가텔 A 단조 WOO 59 이렇게 불러야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흔히 이렇게 뭐 피아노 솔로를 위한 바가텔 이렇게 안 하죠.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알려져 있죠. 전 세계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이고 단순하고 애절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곡이죠.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들의 가슴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했던 명곡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운 엘리제, 과연 베토벤의 엘리제는 누구였을까요? 베토벤의 엘리제로 추정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인 테레제 말파티라는 여인이 있어요. 지금은 악보가 자필 악보가 분실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제목에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테레제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악필이었거든요. 처음 이 악보를 출판한 친구가 베토벤의 친구인 브래들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브래들이 말파티에게 이 악보를 선물 받았고, 베토벤이 악필이었거든요. 그거를 테레제를 엘리제로 잘못 읽었다는 설이 있어요. 물론 베토벤은 18살 난 테레제 말파티에게 청혼을 하고 거절을 당해요. 베토벤의 성격 굉장히 거칠고 까칠했거든요. 물론 외모도 못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이 사진들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외모를 가졌다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테레즈 말파티가 베토벤의 엘리제가 아니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엘리제가 누구였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알려진 베토벤의 엘리제는요, 베를린의 음악학자였던 클라우스 마르틴 코피츠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퀘렐이라는 여인이 불멸의 여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베토벤보다 23살 어렸던 엘리자베스 퀘렐은요,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의 주인공이었던 프로레스타의 역을 맡았던 조세프 퀘렐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자기 이름이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마리아 에바 엘리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제라는 이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학자였던 클라우스 마르틴 코피츠가 이 여인을 두고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토벤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엘리제를 위하여, 이 불멸의 여인은 과연 누군가? 불멸의 여인이라는 영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게리 올드만의 불꽃 같은 연기, 그 연기가 빛을 발했던 1994년에 나왔던 불멸의 여인. 지금까지 이제 베토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영화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였던 버나드 로즈는요, 줄리에타 기차르디와 베토벤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에르도니 백작 부인, 그리고 베토벤의 동생 가스파 부인 요한나, 이 세 명의 여인을 내세우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요한나를 불멸의 여인이라고 이제 격상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베토벤의 불멸의 여인은 그 베토벤이 사후에 세 통의 편지가 발견이 돼요. 발송되지 않은 이 편지 속에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편지 쓴 장소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고, 이 여인의 정체를 고의로 어쩌면 조금 모호하게, 유일하게 이제 지리적인 표시를 한 게 K라는 이니셜로 은폐시켜 놨거든요. 그녀가 결혼을 했거나 뭐 부모가 누구인지 이런 언급은 없어요. 편지의 어떤 어조로 봤을 때 그녀가 베토벤의 사랑에 이제 응답을 했고, 이제 이제 베토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이라는 그럴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편지 내용상에 나와 있어요. 이 편지는 1812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베토벤이 2년 전에 이미 이제 테레즈 말파티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다가 청혼을 하고 거절당한 이후,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일인 것 같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당시 40점이었던 베토벤에게 엘리제가 누구였던, 불멸의 여인이 누구였던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일 뿐이지만, 정말 베토벤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엘리제를 위해라는 곡을 작곡했다는 건 이건 사실이거든요. 베토벤이 끊임없이 마음의 안식을 찾기를 갈구했어요. 베토벤은 매번 상처를 입고 매번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렸고 귀도 멀어갔고, 그 와중에서 우리들 인류에게 준 최고의 곡 중에 하나인 음악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 주변 상황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아노 솔로를 위한 A단조 바가텔, 즉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의 이 바가텔은요, 바가텔이라는 게 뭐냐면 피아노를 위한 두도막 또는 세도막 형식의 소품곡을 이야기를 해요. 베토벤이 피아노 곡을 위해서 소품곡집이라고 바가텔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을 하죠. 베토벤의 바가텔은 19세기 성격의 소품이 시초로 간주돼 가지고요, 20세기 바르톡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는 1810년에 작곡됐는데요, 베토벤 사후 40년이 지나서도 출판이 되지 않았던 곡이죠. 그러니 엘리제가 누구인지 희미하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분의 3박자의 A 단조, 포코모토, 조금 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고 연주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따리라리라리라리란, 우리 학생의 연주랑요, 들을 만한 곡들 제가 상세 설명에 몇 곡 붙여 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고, 베토벤의 그 불멸의 여인이 누구였던 간에 아름다운 곡으로 오늘도 정화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 볼게요. 알쓰리모의 5분 음악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